예, 1-157페이지 이제 섹션 2입니다. OSI 7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OSI 7네를 보면 개요. 자, 표준화된 통신규약으로서 네트워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약이다. 그렇죠. 일단 어느 정도의 계층을 설정을 해놓고 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뭐 유지보수라든가 또는 이해하기를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OSI 7네요. 7계층입니다. 통신을 원하는 두 계층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지를 서로 약속한 규약이다. 이것을 우리가 OSI,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요. 개방형 시스템 간의 접속 규격. 그래서 그것을 7개 계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OSI, 자,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7네어 참조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규격이다. 그렇죠? 인터넷은 오픈되어 있죠. 서로 개방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종 컴퓨터 간의 통신 시 네트워크 구조에 상관없이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모델입니다. 모델. 그렇죠?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규격이라기보다도 모델이라는 게 더 맞아요. 참조 모델이라는 게 더 맞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논리적인 변경 없이 시스템 간의 통신을 개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OSI 7 내에 계층별 역할과 특징 이렇게 돼 있고 뒤에 가면 이제 TCP/IP라든가 이런 걸 같이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표로 한 방에 한번 정리를 하고 책을 그냥 싹싹 읽어가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책을 내려놓고 정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책을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OSI 7 내요죠. 섹션 2. OSI 7 내용입니다. 더 정확한 거는 레퍼런스 모델이에요. 참조 모델. 참조 모델. 참조하는 모델이지 반드시 이것을 상호해야 된다는 그런 모델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7계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죠. 그 개방형 그 시스템 간에 상호 접속 규격이다. 규격이다.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는 얘기죠. 그것의 7개 계층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자, 보면요. 자, 1계층부터 볼까요? 자, 1계층. 그리고 2계층. 그 다음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 자, 이렇게 해서 7개 계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1계층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계층, 그리고 3계층,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L1, 레이어 1이라고 해서 L1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L2, 레이어 2, L3, L3 스위치, L2 스위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L4, L5, L6, 그 다음 L7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얘네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1계층을 물리계층이라고 하죠. 물리계층. 물리계층이다. 2계층을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상계층을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고요. 사계층을 전송 계층. 5계층을 세션 계층이라고 합니다. 계층을 표현 계층. 칠 계층을 응용 계층이라고 하죠. 이렇게 7개의 계층으로 나눠지죠. 물리계층부터 응용계층까지 7개 계층으로 나눕니다. 그죠?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보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정보처리 기사를 하든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다른 걸 공부하셨을 때 뭐 7개 계층 정도는 기억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계층을 나타내는 거죠. 계층. OSI 7 내에 계층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각 계층별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할 또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1계층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앞에서 살짝 나온 적이 있어요. 1계층, 물리계층에서는 하는 역할이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물리계층이 하는 것이 연결해 주는 기능이 주로니까. 그렇죠? 기계적, 전기적, 기능적, 절차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다음 데이터링크 계층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단 연결 제어를 합니다. 자, 연결 제어. 그 다음 흐름 제어. 그 다음 오류 제어.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데이터링크 계층에서는 또 뭐 전송 계층과 하는 역할이 유사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송 계층에서도 연결 제어를 한다든가 또 흐름 제어를 한다든가 오류 제어를 하게 돼요. 오류 제어 이렇게 에러 컨트롤이죠. 이건 뭐 플로우 컨트롤이고 에러 제어를 이렇게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데이터링크 계층과 전송 계층이 하는 역할이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차이점을 살짝 찾아보자면 데이터링크 계층에서는 이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포인트 투 포인트. 다시 잘 씁시다.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는 엔드 투 엔드라는 그죠? 엔드 투 엔드 할까요? 그냥. 엔드 투 엔드. 엔드라는 개념이 연결되겠죠. 그럼 얘하고 차이가 포인트 투 포인트고 엔드 투 엔드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살짝 설명을 할까요? 일단 보면요. 우리가 일단 라우터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늘 이제 여러분들이 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망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막 많이 앞으로는 보게 될 겁니다. 스위치 2.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지만 나중에 뭐 공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네트워크를 다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지만 공격이든 방어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죠. 지금 OSI 7 내에서 이거 암기하라고 여러분들 7계층 암기하고 기능 암기하고 뭐 프로토콜 암기하라고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과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정보보안 기사라든가 이 보안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죠. 그 지식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자, 포인트 투 포인트는 뭐로 보냐면, 자, 이 라우터 대 라우터 포인트 투 포인트 보시면 돼요. 또, 이 스위치와 라우터 간에,
또는 스위치와 라우터 간에, 또 라우터와 라우터 간에, 얘를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로 보는 거죠. 그럼 전송계층에서 하는 이 엔드 투 엔드는 뭐 PC1, 예를 들어 데이터를 PC1에서부터 스위치2의 PC1으로 전송을 한다면 PC1 대 PC1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왜? 얘는 링크니까 링크 계통만 보는 거죠. 링크. 물론 이 계통도 링크긴 하지만 링크만 보는 겁니다. 데이터 링크니까 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얘기죠. 전송 계층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엔드 투 엔드에서.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를 보자고요. 이 둘이 차이를 더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엔드 투 엔드, 포인트 투 포인트를 그럼 얘만 가지고 찾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전송 계층에서 또 하나의 얘와의 비교해서 특징은 뭐가 있냐면 다중화라든가, 여러분들 멀티플렉싱 아시죠? 다중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송 계층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뭐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나머지 비슷비슷합니다. 시험에서 나오고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읽어도 물론 뭐 안에 들어가면 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얘가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전송 계층에서는 데이터 링크 계층과 비교했을 때 가끔가다 애들 잘 물어봅니다. 박스에 다 적어놓고 마지막에 다중화냐 또는 엔드 투 엔드냐 포인트 투 포인트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걸 묶어놓으면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개념 좀 미리 알고 가시고요. 자, 역할은 그렇다.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에서 역할은 뭐냐?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그렇죠. 최적의 경로 설정이에요. 라우팅이죠, 뭐. 그죠? 라우팅. 최적의 경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데 천안을 거쳐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도로 갈 것이냐, 경부고속도로 갈 것이냐, 광주로 갔다가 서울로 올라갈 것이냐, 어떤 게 최적이냐이죠. 그 네트워크 계층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세션 계층에서는 대화 제어라든가, 물론 이제 이 5계층 이상부터는 소프트웨어와 가깝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 대화 제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세션이 형성됐을 때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상대 측과 대화를 하는 거죠. 커넥션을 이루기 위해서 뭐 대화 제어. 요게 주 목적이 되죠. 세션 계층에서는. 그 다음 표현 계층에서는 뭐냐? 여기는 그대로 데이터의 어떤 표현 형식입니다. 표현 형식. 그리고 압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표현 형식. 압축도 어떤 형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또 포맷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압축과 그리고 암호화가 표현 계층과 관련이 있다. 표현 계층이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자, 응용 계층은 모두죠. 모조리죠. 우리가 응용 계층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운용 계층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모든 이용자들의, 그죠? 이용자의 그런, 이용자보다는 사용자가 더 낫겠다. 그죠? 이용자보다는. 자, 유저니까요. 자. 뭐 편의성이긴 하지만 일단은 응용 프로그램을, 모든 응용 프로그램, 관리 또는 관여, 사용, 뭐 다 맞습니다. 사용, 관리, 제어 다 맞습니다. 다 들어가죠. 응용 프로그램에. 응용 계층에서는. 여러분들 왜?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와? 사람과 가깝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와? 사용자라고 하죠. 뭐 사람보다. 자, 사용자에 가깝다. 사람에 가깝죠. 그죠? 사람에 가깝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가까워요? 시스템과 가까워요. 시스템. 밑에 쓸까요? 시스템과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 이 위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용 프로그램 아닙니까? 응용 계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응용 계층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자, 역할을 봤어요. 역할을.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각 계층마다 뭐가 있어요? 프로토콜이 있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하죠.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이 있어요. 자, 물리계층에서의 프로토콜이 무엇이 있느냐. 자, 물리계층에서 일단은 뭐 랜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물리계층이죠. 하드웨어적인 거 많이 있죠. 랜카드라든가 또 UTP 케이블, 뭐 RS232C, 232C 케이블, 232C 케이블이죠. RS232C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그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여러분들, 자, PPP, 또 뭐, PPTP, TP, 뭐, PPP, TP, 아니죠? 자, PPTP, L2TP, 이거 다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다 어디에서? VPN을 사용하는 거. 또 L2F,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HDLC, 시스코 거죠. 그 다음 IBM에서 또 SDLC, 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ATM이라든가 ATM, 그 다음 X.25, 또 프레임 릴레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들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을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은, 자, IP. 자, 우리의 대표 선수죠. IP. 그 다음 ICMP. 또 IGMP. 그 다음, 뭐 IPX도 있습니다. 대부분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은 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I자가 앞에 들어가죠. IPX도 있고요. 그 다음 ARP. 그 다음 리버스 ARP, RARP.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 계층을 수행하는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계층. 자, 알아두셔야 되고. 전송 계층을 수행하는 프로토콜. 하하. 너무너무 중요한 뭐? TCP. 그 다음, 너무너무 또 중요한 UDP. TCP, UDP는 뭐 너무나 중요하죠. 물론 얘네들 다 IP 너무나 다 중요한 애들입니다. 다 시험에 나오는 거고,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도 또 중요하다. TCP, UDP. 그래서 우리가 TCP/IP가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죠. 이렇게 TCP/IP 손잡고 다니잖아요. 전송 계층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인 IP와 이렇게 손잡고 다니잖아요. 물론 당연히 뭐 UDP/IP가 이렇게 손잡고 다니죠.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UDP/IP도 있습니다. 우리는 TCP/IP 뭐 TCP/IP 하니까 TCP/IP만 쓰는 게 아니라 UDP/IP도 있죠. UD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도 있다. 응용 계층에서 나오겠지만 다 나오니까. 그냥 세션 계층의 프로토콜. 세션에서는 이제 나중에 그 보안 프로토콜로서 여러분들이 그 SSL이라든가 또는 SACS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SACS 프로토콜이. 아주 중요하죠. SSL. C 계속했네요라고 SSL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워요. 이 프로토콜 자체. 물론 여기 하나하나의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다 배우게 됩니다. 특히나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과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세히 배우죠. 개별 프로토콜별로. 왜? 걔를 알아야지만 공격이라든가 방어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으니까. 분석할 수도 있고. 물론 때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들도 올 때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표현 계층의 프로토콜이 뭐가 있느냐. 표현 계층은 아무래도 이제 표현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ASCII라든가 ASCII. 그 다음 여러분들 뭐 그림으로 보는 뭐 JPEG 이런 것들 있죠. JPEG 또는 뭐 GIF 이거 다 뭡니까? 응용계층 프로토콜들이에요. 표현 계층 프로토콜. 왜? 다 표현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림. 또 여러분들 뭐 MPEG, MPEG-3 G로 대문자로 해야죠. 자, MPEG-3 또는 MPEG-4 이건 동영상. MPEG-3는 여러분들 음성 아닙니까? MP3 하는 것들이 다 MPEG-3, MPEG-4입니다. 자, 이런 형식들을 표현 계층에서 다 해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응용 계층은 너무나 많죠. 수두룩해요.
프로토콜 좀 올려볼까요? 얘네들 많으니까 얘를 좀 올려서 적겠습니다. 많고도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프로토콜. 자, 먼저 보면은 뭐가, 자, 텔넷이 있어요. 응용계층에 많이 쓰는 텔넷 프로토콜 있고. 그 다음에 텔넷보다 더 앞에 써야 될 녀석이 있네요. 그죠? FTP가 있어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 다음 텔넷. 원격 접속 프로토콜. 그 다음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자,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웹에서 사용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팝3. 메일 수신할 때 받는 프로토콜. 또 IMAP, 인터넷 메일 액세스 프로토콜. 얘도 메일 수신을 할 때. 그 다음에 뭐 NNTP라든가 NNTP. 자, 이런 응용계층 프로토콜이 들어가죠. 또 이것만이냐?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일단은 SNMP,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그 다음에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그 다음에 TF, 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FTP하고 같죠? 이거 Trivial. 그 다음에 나오신 게 DNS. 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엄청나죠. 물론 뭐, 여러분들 뭐, 보면 프로토콜 한 20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다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그러면, 얘네와 은근히 여기에 뭔가 좀 경계선이 있죠. 보이지? 뭐 표시는 안 했지만, 당연히 경계가 있어요. 얘네들과. 그죠? FTP, 텔넷, SMTP, 또 HTTP, POP3, IMAP, NNTP, 얘네들과. 자, SNMP, DHCP, TFTP, DNS 얘네들과 응용계층 프로토콜입니다. 그런데 은근한 선이 있다라는 얘기, 선이. 그게 뭐냐?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전송계층 프로토콜에 TCP와 UDP가 있어요. UDP가. 그래서 앞에 나오는 FTP, 텔넷, SMTP, HTTP, POP3, IMAP, NNTP는 전송계층의 TCP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자, 중요하죠. 자, TCP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이 FTP, 텔넷, SMTP, HTTP, POP3, IMAP, 그리고 NNTP가 있고, UDP, 전송계층의 UDP 기반의 프로토콜이 뭐? SNMP, DHCP, TFTP, DNS가 있다는 얘기죠. 은근히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사나 이런 데 보면 뭐 다음 중에서 TCP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이 아닌 거, 묶인 거, UDP 기반의 응용계층 프로토콜이 아닌 거, 묶인 거,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죠.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UDP 기반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반드시 UDP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TCP도 같이 사용한다 이거죠. TCP도. 자, 얘네들은 TCP와 UDP를 같이 사용한다. 그런데 그 중에 UDP를 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얘네들이 이 TCP를 사용을 할 때는요. 이 TCP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량이 처리하는 데이터량이 많거나 이럴 때 TCP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소요량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자, 일반적으로 UDP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점수가 남보다 하나, 두 개를 더 맞느냐, 못 맞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60점을 넘느냐, 마느냐. 탁
탁거리를 하느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합격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실무라든가 이런 거에서 2차에서 시험을 볼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응용계층 프로토콜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 TCP 기반과 UDP 기반의 프로토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응용계층 프로토콜은 뭐를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포트 번호를 알아야 돼요. 포트 번호를. 자, FTP 같은 경우는 몇 번 씁니까? 자, 20번과 21번을 같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FTP는 21번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20번은 데이터 포트고 얘는 데이터 포트예요. 21번이 컨트롤 포트, 제어 포트라서 우리는 흔히 제어 포트를 그냥 포트라고 생각하지만 FTP에서는 두 개를 사용한다. 20번, 21번. 얘가 제어 포트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FTP 하면 21번 포트라고 한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텔넷은 23번 포트를 씁니다. TCP 23번입니다. 연결해 주는 거죠. SMTP는 25번을 사용하게 되죠. HTTP는 80번입니다. 팝3는 110번이고요. IMAP는 143번. NNTP는 119번, 119입니다. 이 119번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SNMP는 얘도 160번과 161번을 사용하게 돼요. 161번을. 그다음 DHCP도 마찬가지죠. 67번과 68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동시에. 얘도 마찬가지죠. SNMP.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161번이라고 합니다. SNMP. 일반적으로. TFTP는 몇 번? 69번을 사용하게 돼요. DNS는 53번. 자, 이런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웰나운 포트라고 합니다. 웰나운 포트. 이 포트에서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일반적으로 20번, 22, 25번, 80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려진 포트 이렇게 잘 알려진 포트 잘 알려진 포트라고 합니다. 이걸 웰나운 포트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이 웰나운 포트는 몇 번으로 사용하냐면 웰나운 포트는 0에서부터 1023번에서 1024개를 사용하게 되죠. 이 하는 시스템에서 이미 정해진 포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반드시 얘를 써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지요. 서버에서 설정을 해준다든가 시스템에서 설정을 해서 80번으로 8080이라고 한다든가 FTP를 뭐 211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단은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웰나운 포트 또는 잘 알려진 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해서 쓸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는 1024 이상을 쓰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여기에서의 포트는 서버 입장에서의 포트입니다. 서버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에서는 1024 이상을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서버 포트를 접속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렇게 된 포트도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됩니다. 대놓고 포트를 물어볼 때 있죠. 다음 중에서 TCP에 알려진 웰나운 포트, 잘 알려진 포트가 잘못 연결, 프로토콜과 포트가 잘못 연결된 거 그대로 물어보죠. 틀린 거 찾으라. 여러분들 한 20, 30개, 저하고 공부하면 20, 30개는요, 그냥 쉽게 암기가 됩니다. 반복도 많이 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일단은 먼저 노력을 하시라. 또 하나, TCP와 UDP는 당연히 포트 번호는 없어요. 포트 번호는 없습니다. 전송계층에서 포트 번호는 없어요. 왜? 여기서 23번, 25번, 80번 포트라는 건 이 TCP 포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CP는 자체 포트가 없다는 얘기죠. 전송계층에서. 당연히 UDP도 자체 포트는 없어요. 다만 얘네들이 응용계층이 TCP에 23, 25, 80번 포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 얘네들은 프로토콜 번호는 있어요. 프로토콜 번호가 TCP는 6번이고요. UDP는 17번입니다. 이건 프로토콜 번호가예요. 물론 당연히 FTP라든가 텔넷, IP 얘네들도 프로토콜 번호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포트 번호라는 얘기죠. 은근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물어봐. 다음 역에서 TCP/IP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이 뭐냐라고 나옵니다.
그럼 TCP는 6번 포트를 사용한다? 땡이죠. 포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TCP의 프로토콜의 번호라는 거 꼭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SI 7계층 참조 모델 중에서 계층과 각 계층과 그리고 그 역할 간단하게나마 그리고 그 계층마다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좀 이제는 IP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나중에 이 중에서 잘 기억을 하십시오. 이 계층을 수행하는 VPN 프로토콜, 터널링 프로토콜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VPN에 사용하는 터널링, VPN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이 계층에서는 PPTP, 자, 포인트 투 포인트 터널링 프로토콜,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 레이어 2 포워딩입니다. 이건 시스코에서 만들 거고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런데 얘네들 보안 때문에 얘의 보안의 취약성 때문에 나온 네트워크 계층에 VPN 프로토콜이 보안 프로토콜이 하나가 있어요. 걔가 뭐예요? 누구? 여기다 추가해야 되겠다. IPsek이라는 게 있잖아. IP Security라는 IPsek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뭐야? VPN,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을 구축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상 사설망에서. IPsec 자체도 물어봐요. IPsec 자체도. 이렇게 중요하다. 자,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를 더 들어가느냐. 그런데 우리가 OSI 7 참조 모델에서 7개 계층이 있는데, 자, 이 계층만큼은 그 안에 들어가서 또 2계층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이 계층만큼은 2계층으로 나눠져. 자, 얘를 어디다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다 표현을 해야 되겠다. 이 계층만큼은 이렇게 2개로 나눠져요. 계층이 또. 계층이.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다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계층으로 나눈다. 이 계층만큼. 자, 이 계층만큼은 또 레이어가 2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위에가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이라는 계층과 MAC,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이 2계층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네트워크 계층과 가까우니까 LLC죠. 논리적인 거지. 물리 계층과 가까우니까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물리 계층인 거죠. 그죠? MAC 계층인 거죠. 이렇게 2개가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LLC와 MAC 계층. 그래서 우리가 IP 어드레스는 논리적인 어드레스라고 하고, 논리적인 어드레스, IP. 너무나, 얘도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주 세세히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논리적인 주소이고, MAC 주소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하드웨어 주소 또는 물리적인 주소라고 하잖아요. 물리 계층과 가깝기 때문에. 데이터 링크 계층은 2계층으로 따로 나눠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라야 돼요.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이렇게. 2계층으로 나눠진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계층과 역할 그리고 그 각 계층마다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물론 빠진 게 있으면 더 추가를 시키고 할 거예요. 자, 이제는 뭐를 또 보냐. 각 계층마다 수행하는 장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비. 자, 장비를 보자고요. 장비. 디바이스입니다. 장비. 장비, 물리계층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뭐냐? 리피터입니다. 리피터. 리피터. 물론 리피터도 있고 허브도 있어요. 허브. 우리말로 쓸까요? 허브. 허브도 1계층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 다음 2계층을 수행하는 장비가 뭐가 있느냐? 2계층은 브릿지가 있습니다. 브릿지. 그리고 스위치. 물론 스위치 허브입니다. 스위치. 스위치가 2계층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3계층을 수행하는 장비가 뭐가 있어요? 대표 순서. 얘는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라우터. 미국 갔다 왔으면 라우터.
물론 L3 스위치도 3계층을 수행하죠. 왜? 레이어 쓰니까 3계층이니까. L3 스위치도 3계층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4계층부터 응용계층까지는 따로 어떤 것보다도 여기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수행을 한다고 보는 거죠. 게이트웨이. 자, 이런 장비가 각 계층을 수행하게 됩니다. 브릿지라든가 스위치, 그리고 리피터, 라우터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죠. 이 게이트웨이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 2계층 브릿지라면 하위 계층은 다 수행하는 겁니다. 자, 게이트웨이가 응용 계층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자, 게이트웨이 위에다 적을까요? 자, 응용 계층을 수행하는 장비라고 봐요. 게이트웨이를 우리가 응용 게이트웨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또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겠지만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가 게이트웨이예요. 게이트웨이가 응용 계층을 수행하는 장비예요. 그렇다면 이 이하는 다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거야.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는 그렇죠. 이렇게. 그 이하는 다 수행하니까. 다만 라우터는 그 이하 3계층, 2계층, 1계층. 브릿지는 2계층, 1계층. 리피터는 그냥 1계층만. 허브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응용계층만 수행한다? 그러면 게이트웨이가 전송계층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라우터가 전송계층을 수행한다? 땡. 틀린다라는 얘기지. 그 이하는 수행하도 그 이상은 수행할 수가 없죠. 거기 한계층 얘기해 놓으니까 오로지 라우터가 2계층을 수행한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다는 얘기야. 틀리진 않아요. 그때 비교해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물론 라우터가 주로 3계층을 수행하는 거죠. 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잖아요. 라우터의 기능이 뭐예요? 최적의 경로 설정이에요.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최적의 경로를 누가 설정하느냐? 라우터가 설정하는 겁니다. 라우터 경로 설정기잖아. 경로 설정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이거죠. 뭐를 가지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지고 3계층이 수행하는 라우트 프로토콜이 IP, ICMP, IGMP, IPX, ARP, RARP 당연히 여기에는 모든 라우팅 프로토콜이 다 왜? 라우터가 수행을 하니까 라우팅 프로토콜이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것이 라우팅 프로토콜. 모든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프로토콜이죠. 라우팅 프로토콜이 3계층을 수행하죠. 왜? 라우터가 사용하잖아요. 3계층을 수행하는 장비가 쓰는 거는 다 사용하죠. 얘네를 다 라우터가 라우팅을 할 때, 라우팅을 당하든, 라우팅은 뭡니까? 라우터가 라우팅을 할 때, 경로를 설정할 때, IP, ICMP, IGMP, IPX는 다 라우팅 당할 때. 좀 더 나중에 라우팅에서 설명하겠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더 들어가면 라우티드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얘는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라우팅 프로토콜 적어야 되겠다. 그죠? RIP, RIP, Resolution Information Protocol, 또 Open Shortest Path First, OSPF, 또 EIGRP, IGRP, EIGRP 다 똑같습니다. 시스코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또 인터미디에이트 시스템에서 IS. 이게 다 라우팅 프로토콜 아닙니까?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에서 설명되겠죠. 다 당연히 얘네들 3계층 수행하죠. 왜? 라우터가 쓰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쓰는 프로토콜들이니까. IP 나오면 몇 계층 떠올려야 돼? 3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 레이어 3. 라우터 나오면 3계층, IP 그대로. 라우터가 나왔는데 무슨 뭐 전송 계층 말이 안 돼요. 물론 라우터가 이하 계층을 수행을 하지만 라우터가 나왔는데 뭐 PPP 또 이것도 조금 물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왜? 라우터의 웬 프로토콜에 PPP를 설정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계층별로만 나올 때는 라우터 하면 쭉쭉 떠올려야 돼. 레이어 3 네트워크 IP 라우터. 그렇게 본다는 거죠. 뭐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뭐 PPP라든가 2계층 프로토콜 브릿지 또는 스위치 연결돼야 돼요. 라우터가 나오면 IP 네트워크 계층 최적의 경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장비, OSI 7레어 이렇게 했을 때 장비를 보면 1계층에서 대표 장비는 뭐냐? 일단 리피터와 허브를 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계층에서는 브릿지, 스위치 잘 알아두셔야 되고 3계층에서는 라우터. 게이트웨이는 나중에 이제 방화벽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도 설명하겠지만 게이트웨이는 시험을 위한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중에서 네트워크 장비 자체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게이트웨이, 라우터, 뭐 브릿지, 스위치, 리피터 정도. 허브도 잘 나옵니다. 허브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하나 뭐 한 가지수로만 하면 5가지 정도가, 7가지 정도가 되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장비.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또 생각나면 더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더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PDU라는 게 있어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라고도 하고 패킷 데이터 유니트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여기서는 PDU는 프로토콜 데이터 유니트입니다. 그러면 1계층, 물리계층일 때의 PDU는 뭐로 전송 단위입니다. 뭐냐면 뭐 비트 단위입니다. 비트 단위. 비트열이에요. 비트열. 비트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되죠. 물리계층에서 10, 10, 10. 2계층에서는 프레임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프레임. 상계층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패킷 하잖아. 이게 네트워크계층,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패킷 하는 겁니다. 4계층에서는 세그먼트. 4계층에서. 전송계층에서 뭐? 세그먼트죠, 세그먼트. 넘어갔나? 다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좀 잘 기억하시라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전송계층부터 이 응용계층 사이에는 다 메시지라고 그래요, 메시지. 메시지 또는 뭐 데이터그램이라는 얘기, 뭐 세그먼트 데이터그램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뭐 데이터라고 돼요, 데이터. 다 이런 말로 단위로 전송을 하게 되죠. 어디서부터? 응용계층부터 전송계층까지. 전송계층까지는. 메시지 단위로 전송을 한다. 잘 알아둬야죠. 패킷 했는데 데이터 링크 나오면 이상해요. 패킷 하면은 라우터 나와야 되고 IP, 네트워크 계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네트워크 계층이. 프레임 나왔는데 무슨 뭐 라우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패킷이 얘기는. 이게 다 연결된다라고요. 그냥 연결돼요. 쭉.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OSI 7레어 나중에 이제 TCP/IP를 좀 더 추가할 건데, 물론 요즘에는 그 TCP/IP 안에 OSI 7레어를 그냥 포함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SI 7레어를 7계층을 암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얘네들을 잘 이해만 하면은요, 네트워크는 거의 뭐, 아니요. 거의 뭐, 중반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다만, 꼴랑 7계층을 암기한다거나, 프로토콜 몇 개 암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OSI 7레어를 그냥 우습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OSI 7레어가 여러분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럼 네트워크는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잘 좀 기억을 하시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OSI 7레어에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한번 한 방에. 여러분들도 A4 용지를 가로로 놓고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 여기에 추가해서 모든 것은 여기에 다 앞으로 대입을 시키고 적용을 시킵니다. 방화벽이 나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방화벽 하는데 패킷 필터링 방화벽이다. 어디예요? 상계층입니다. 상계층 패킷. 방화벽이 뭐 패킷이면 상계층이지. 상계층이야. 뭐를 하겠어요? 패킷 필터링을 하는 거죠. IP 필터링. 패킷 필터링은 뭐? IP 필터링을 하는 거죠. 다 여기에 적용돼. 왜? 이게 기반이 되고, 자,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 규격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다 참조하기 때문에 이게 공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7계층을 이해를 하고 TCP/IP를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CP/IP, OSI 7레어의 7계층인데 TCP/IP의 계층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돼요. TCP/IP 계층을 한번 볼까요? TCP/IP 계층은 따로 노란색으로 한번 할까요? TCP/IP의 계층은 자
또 다르다. TCP/IP 계층은 OSI 7계층 중에서 물리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합쳐서 무슨 계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그러죠. 액세스 계층이라고 한다. 물론 뭐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도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 액세스 계층이라고 하죠. 그 다음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을 OSI 7 TCP/IP에서는 무슨 계층이라고 그래요? 인터넷 계층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우리말로 쓰죠. 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쓰죠. 제가 여러분들 되시면 좀 우리말로 하고 또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A4 용지를 가로로 놓고 잘 정리해서 수업을 들을 때 얘를 네트워크 보안이든 나중에 이후로 가면 응용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꺼내놓고 적용시키면 암기할 사항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그 다음 전송계층이 또 있죠. 전송계층 이렇게.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뭐라고 그럽니까? 응용계층이라고 그럽니다. 아이고,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그죠? 삐뚤어졌어. 너무 많나요? 여러분들에게 잘 그려드릴게요. 친절하게. 더 삐뚤어지네. 여기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여기는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은 전송 계층입니다. 그냥 전송 계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응용 계층입니다. 얘들도 가운데가 전송. 여기도 인터넷. 잘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해하십시오. 지웠다 또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 자, 이렇게 몇 개 층으로? 4개. TCP/IP는 OSI 7레이어와 비교했을 때 단순화돼 있죠? 4개 층으로 단순화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OSI 7레이어의 이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은 어디에 다 포함돼?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에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다 맞아. TCP/IP에서 4계층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을 물어보면 얘네들 얘기 나오면 다 얘 계층이에요. 그대로 같은 계층을 수행하라고 했으니까. 네트워크 계층은 인터넷 계층, 전송 계층은 그대로고요. 응용 계층이 이제 세션 계층부터 응용 계층까지를 다 이렇게 포괄해서 포함했다라는 거. 4계층으로 단순화됐다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OSI 7레이어와 TCP/IP 계층은 별개다. 관련성이 적다. 별개다. 땡입니다. 관련성이 있고요. 별개가 아닙니다. 다만 계층을 단순화시킨 것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깊게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물어봅니다. OSI 7레이어와 TCP/IP 4계층은 관련성이 적다. 또는 별개이다. 다 틀리는 겁니다. 관련성이 많고요. OSI 7레이어와 그대로 계층을 다 수행해내는 겁니다. 다만 단순화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CP/IP, OSI 7레이어와 이것도 좀 다시 반드시 적을게요. OSI 7레이어와 우리가 TCP/IP 계층까지도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 OSI 7레이어와 TCP/IP를 여러분들이 잘 노트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이어지는 수업 계속 참여해서 추가하고 정리하고 할 겁니다. 얘를 잘 이해하시면 우리가 네트워크나 보안, 시스템 가는데 아주
지름길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나 저만 좋아하나요? 한 방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추가해 가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